근데 이거는 이거는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퇴사를 빨리 하시는 게 맞겠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이에요. 오늘 형편분은 직장생활에 너무 어려운, 저에게 있어서도 좀 다시는 저 상황,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사연을 한번 바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차인 직장인입니다. 첫 직장이라 일을 배운다 생각하고 참고 견뎠지만 계속되는 상사의 변덕과 가스라이팅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은 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고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사실상 거짓말이고 조종이고 속임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정말 흐트러뜨려 버리고, 여러분이 이게 1 더하기 1이 2였나?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정도의 거의 정신병 수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정도가 사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가스라이팅이 맞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상사는 너는 대학도 안 나왔고 경력도 없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저를 비하하며 업무를 지시합니다. 막 감정이 점점 제가 저도 막 바보 소리를 막 많이 들어봐가지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는 제가 업무를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왜 그렇게 했는데? 왜인지부터 물어보지! 왜? 나도 이래봤던 적이 있어. 진짜로. 정말 저 때는요. 정말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힘들지. 이거는 인격 모독을 넘어서서 완전히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많은 업무로 인해 야근 강요, 휴무 반납은 당연시되어 제 삶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막내라는 이유로 저만 혼이 나고 업무가 늘어납니다. 선배들이 잘못했다고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청소도 네가 막내니까 더 많이 해. 이거 뭐 노예야? 이런 걸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아니면 어디 가서 노예라 그러지 마. 야,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닌데 이거. 제가 무슨 시종으로 들어간 거, 그죠? 본인도 지금 알고 있어. 시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도 거래처가 있고 선배들처럼 빠르지 못하지만 전표 입력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 모두 무시하고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신문지 신문으로 잡다한 일까지 시킵니다.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챘는지 상사가 전 직원 앞에서 제가 이 회사에 붙게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뽑아준 거야. 이런 식으로요. 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사 인성거지 맞네요. 그리고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제가 보면 리더십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되신 분이네요. 이거는 퇴사를 빨리 하시는 게 맞겠는데요. 근데 또 이분의 상황이 더 안타까워.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또 맞지. 면접 여러 군데 봤었는데 나를 뽑아준 곳은 없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게 가스라이팅의 정의죠. 벗어나고 싶은데 자신감이 바닥이라 헤어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가스라이팅의 정의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를 굉장히 의존하게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의 컨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진짜 굉장히 심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 같은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말 이런 얘기까지 좀 하면 좀 그런데, 이건 일단 정말 잘못된 행위고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요, 원래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도 멍청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뇌가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인식을 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지금 정확히 가스라이팅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형팬분에게 저는 아주 명확하게 또 아주 단호한 어조로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심리라는 게 그래요. 한번 무너지면 이게 회복하는데 무너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1년 다니셨으면 괜찮아요. 이제는 그냥 나가. 그리고 1년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건 이제 커리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보통은 퇴사를 권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필살기를 준비하고 성공 경험을 더 쌓아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퇴사하셔서 나 자신의 자존감, 나의 이 존재감 자체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재충전의 시간을 무조건 갖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할 때 주로
방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이러고 보낸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너무 공허해. 그 끝은 더 낮은 자존감으로 아마 빠져들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비싼 상황에 계신 분들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날로그로만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책 읽어보시고 운동해보시고 뭐 그냥 걷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 좀 만나면 뭐 코로나라서 쉽지 않더라도 그냥 뭐 마스크 쓰고 만나면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좀 경험 이럴 때 여행도 괜찮아요. 뭐 세계 일주 이런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국내 여행도 상관없어요. 요즘에 뭐 사실 여행 같은 거 가려고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 막 무슨 뭐 막 휘젓고 다녀라 뭐 누구 만나고 다녀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사람이 없는 곳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일단 코로나도 위험하고 그걸 떠나서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되 아날로그의 삶으로 좀 최대한 살아봐라. 이때 가서 뭐 사진기 같은 거 가지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참에 한번 배워보는 거지 뭐. 새로운 것을 배워본다는 거, 새로운 책을 본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요. 아주 작더라도 내가 어떤 걸 목표를 해서 성공 경험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진 같은 거를 찍어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찍으면 되죠 뭐. 핸드폰 카메라 사진 예쁘게 찍는 법. 요즘 핸드폰 카메라로 뭐 사진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거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뭐 대단한 돈을 써서가 아니고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 있는 성취를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써보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 또는 감사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편분의 상황은 감사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상황 빨리 벗어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좀 딱 리마인드를 하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사실 이걸 찾으려고 하면 찾을 게 많아요. 일단 건강에 대한 것도 있죠. 금액이 크고 낮음을 떠나서 어쨌든 돈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취미라든지 또 이렇게 좋은 랜선 멘토를 만났다는 뭐 이런 감사도 뭐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어려움들 막 거기서 막 내가 왜 이런 걸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나 왜 이런 공부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거, 주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쭉 적어보면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보다 나보다 아직 내가 경험했던 것도 못 해본 사람이 너무 많아. 취업도 못 해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또 보면서 요 옆에 면접왕 형 채널만 가도요 그 달린 댓글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형편분의 상황이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했던 경험을 어떻게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사 리스트로 뽑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한번 해봐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또 하루에 한 10개씩 이거는 많이 뽑아볼수록 굉장히 좋을 겁니다. 세 번째로 앞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도 지금까지 무탈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긴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 포인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사 포인트를 짜는 세 가지 관점을 업, 위, 앞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위보다 아래, 앞보다 뒤를 보는 것. 이 관점으로 여러 가지 감사일기나 그날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만의 감사의 포인트를 찾는다면 아마도 자존감을 높이고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과정을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백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정도는 그냥 푹 쉬면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경험, 새로운 학습, 새로운 만남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달 정도 뒤에는 옆집 면접왕이 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같이 이직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시면 아마 금방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계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 과정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파이팅 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우리 형편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인사팀장으로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